반갑습니다, 학부모님. 영유아 교육 디자인 연구소에서 영유아 학부모님을 위한 시리즈 부모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자,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녹화본을 보시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시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유아교육 디자인 연구소 수자 라지숙이고요. 현재 유아교육 기관에서 선생님들의 관찰 일지 분석 자료를 개발한 우리 아이들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양육 코칭과 부모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오늘 그동안 부모 교육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유튜브에서도 부모 교육, 내가 듣고자 하는 부모 교육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한번 부모로서의 생각하는 시간, 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혼자말로 한번 답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이 부모 교육을 듣고 계신 부모님, 엄마가 된지 아빠가 된지 몇 년이 됐나요? 요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아이가 태어난 연령에 따라 비슷하겠죠. 어떤 어머님은 "이제 몇 개월 안 됐어요." 하시는 어머님이 있는가 하면 "아우 저는 11년 차 엄마입니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부모가 되기 전에 아주 많은 준비를 하지만 막상 부모가 된 지, 엄마가 된 지 1 개월, 12 개월, 1 개월 되면 '아이 열심히 잘 양육해야지.' 하지만 그게 10 개월 되면 좀 수월해질까요? 혹은 지금 이 부모 교육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은 11년 차 혹시 초등학교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면 이제 수월한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이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따라 추후에 이 아이가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해서 수월한 것이 아니라 아이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5 년이 걸릴지 10 년이 걸릴지 아이의 관계가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엄마가 된 지 몇 년 차지? 나 인제 1 년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숙할 수밖에 없지. 라고 우리 합리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이거는 다 부모 교육을 듣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엄마 아빠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아무래도 아이 케어하는 게 돌 때 엄마가 되게 힘든 게 있는가 하면요. 또 뭐 만일세 아이가 인제 막 자기 의사 자기의 그 요구 조건이 많아진 이거 때라고 하긴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많아질 때가 힘든가 하면 또 초등에 가면 학습적인 부분 이런 것도 되게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아이하고 뭐 핸드폰 가지고 인제 초등학교 이상 고학년이 되면 핸드폰 가지고 이런 제재를 하는 게 맞나? 항상 딜레마에 많이 빠지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든 건 뭘까요?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난 지금 이게 너무 힘드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 교육을 듣고 있지만 '나는 지금 뭐가 가장 힘들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시간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부모가 되고 나서 '나를 닮은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참 좋겠지만 나 이런 거는 정말 예측을 못 했는데 왜 힘들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거는 정말 좀 뜬금없긴 하지만 자,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모님들의 엄마가 된 지 1년 된 어머님들 혹은 엄마가 된 지 11년 된 엄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정말 기억에 날똥말똥하지만 생각해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 몇 살? 언제이세요? 이거 막 생각하면 막 미소가 지어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일방적인 일방적인 녹화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볼 수가 없지만 그 부모님 이런 거 강의 들으면서도 맞아. 나 그때 너무 좋았는데. 맞아. 나 엄마 핫도그 그때 사 줬는데 엄마가 이거 나한테 사 주는 거네. 너무 좋았는데." 하는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지만 하지만요. 이걸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요.
기억 속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연령의 모든 것을 기억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린 시절에 되게 행복했던 그 순간은 왜 이렇게 상황과 그 장소와 이런 것들이 또렷하게 기억이 날까? 왜 그럴까요? 자, 영상을 한번 저하고 같이 볼게요. 어렸을 때 제일 좋았던 기억 그렇지. 있으세요? 쑥 한 장면 정도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모나미 153 볼펜이 있는데 거기다 형이 가지고 놀다 부서진 황금박쥐의 발을 빼가지고 그 뒤에다 본드를 꽂아서 그 로켓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았던 순간. 근데 그거를 보고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엄마가 너무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너무 칭찬을 해주고, 아빠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옆에서 그냥 엄마가 칭찬하니까 거들기만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와,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누가 만든 조립식 설명서를 따라서 만들지 않고 우리 형이 갖고 놀다가 부서진 것만 갖고 새로운 걸 장난감을 만들어서 놀았어요. 건축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맞춘 제가 건축가가 된 계기예요. 와. 그게 정확히 그날 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방과 그때 형광등 불빛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야. 영상은 이제 부모님들도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제가 추측해서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한번 해 봤는데요. 아마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아 그 어린 시절 그때 그 도로 그 골목이 생각나. 나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 혹은 부모님과 연관되어서 되게 행복했던 순간들 하면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캠핑 갔던 날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하고 처음 여행 갔던 날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행복하게 기억이 날까요? "좋았으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앞에 다른 건축가님이 얘기했듯이 그 상황과 불빛과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되게 재밌었던 그 사건을 보면 그 골목의 그 온도와 바람과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거든요. 왜 이런 기억이 날까? 더 어린 시절이 기억나기도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어린 시절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공간에서 혹은 부모님 첫 캠핑을 같이 갔다면 그 정서가 전달이 됐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되게 또렷하고 머리가 똑똑해서 기억이 잘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감정과 기운과 모든 정서가 오랜 기간 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행복했던 것 혹은 이 반대로 정말 무서웠던 것, 정말 힘들었던 것 또 정서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 아주 행복한 정서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진다면 우리는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매일매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면 되지만 그런 건 되게 힘들죠. 우리는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 시절에 이 든든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하고 함께 했던 활동 중에 엄마랑 추석에 이런 걸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때를 떠올리면서 웃을 수 있는 정서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언가 노력하지 마세요. 뭔가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막 부모 교육을 할 때 처음에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갈수록 부모님들이 좀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충분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노력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끝에 어떻게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우리는 부모 교육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듣는 부모님이라면 혹은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항상 부모가 되면요. 나는 부모 1년 차, 11년 차 되어도 힘들지만 그 힘든 것과 더불어 책임감이 계속 높아져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맞나?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더 불편한 환경이 되는 건 아닌가? 다른 엄마들 이런 것들 잘해 주는데 나는 이래서 우리 아이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지원을 못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책임감마저도 스트레스로 오는데요. 자, 제가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 저는 그랬거든요. 저와 함께 하셨던 모든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뭐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항상 최고의 부모님이었었어요. 당연히 초등학생이 되고 나면 '내가 혹시 우리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아닌가.' 막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속상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야단친다고 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부모님한테 칭찬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가 이런 거 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엄마가 바빠서 오늘 못 해 줬지만 그래도 혼자 신난다.' 이것처럼 아이들에게는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지금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너무 좋아. 우리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너무 좋아. 라고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맞벌이로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가져주실 시간이 없다면 정말 짧고 굵게 집중해서 아이를 집중해서 시간을 가져 주시고 혹은 나는 전업주부라서 아이한테 이러한 지원을 못 해 준다면 엄마표를 충분히 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하기보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럼 앞에 제가 행복한 정서, 아이들한테 불편한 것보다 이게 오랜 시절이 지나가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게 기억을 더듬어서 조금 뭔가 웃으면서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기억은 되게 좋은 것 같다. 이거를 내가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럼 부모님으로서 해 줘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앞의 내용과 이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요. 가정이 조금 안정적이어야 돼요. 가정이 안정적이에요. 그거는 잘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왔거나 초등학교를 갔다 왔거나 왔을 때 반갑게 인사를 해 주고 "수고했어." 눈을 마주치고 꼭 안아주는 정서적으로 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되나요?"가 아니라 부부싸움 하는 것을 티를 내지 않지만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화해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은 거지. 우리는 "절대 아이 앞에서 싸우지 않아요."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다 감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좋진 않겠죠. 아이를 위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다투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안 좋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어른이니까 다툴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막 참고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부부싸움을 한다고 횟수가 잦지 않다면 어쩌다 한 번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이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시면 돼요. "아빠가 이렇게 해서 엄마 좀 속상했네.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좀 화해를 하자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아 다툴 때는 이렇게 사과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 안 자체가 서로 대화를 잘 나누고 밥을 먹을 때도 옆에서 따뜻한 국을 떠 주면서 "잘 먹어." 토닥이면 이런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 첫 번째 부모로서 꼭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요즘 갈수록 부모 교육을 제가 개별 코칭으로 가면 이제 부모 교육 기관으로 부모 교육을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정말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부모님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뭐에 관심이 있다를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유아교육 기관의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오히려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부모님은 "아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역할이 좀 바뀌었는데요. 부모님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 무엇을 좋아하고 뭘 할 때 좋아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좋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깊이 하루 종일 제가 물건 정리를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는 정말 뭐에 관심이 있지?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과연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걸 더 좋아하지? 그걸 깊이 관찰을 했냐?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정말 뭘 할 때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그건 또 왜 좋아하는지를 부모님은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거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이에요. 요즘 부모님께서 각자 추구하는 양육관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 부모 상담을 오면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오셔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빠는 이렇게 해요. 어떤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정답은 없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아빠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이 들으면 엄마가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자, 부부 간의 양육관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그럴 겁니다. 나는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나 아빠는 "아 그래도 애가 기죽잖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두 분의 양육 태도나 양육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후에 이런 거 좋아지는 거야."를 서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우리 아이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로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는 이 부분이 힘든데 몇 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이로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이러한 너무나 세밀하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유아교육 기관에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어머니, 아이는 이러이러한 방향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다른 것, 양육관이 다른 거는요, 조금 절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네 말이 맞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어떤 거?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올바른 방법. 아이가 굉장히 이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를 우기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엄마 1년 차, 아빠 10년 차가 되지만 항상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 새로운 양육 방법에 대해서 아이와 관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지만 그중에서 항상 지켜야 할 것은 가정이 좀 안정적인 상태를 위해서 부모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아이가 뭘 정말 좋아하는지 좀 알아내셔야 되는 것. 자, 세 번째는 양육관이 조금 다를 때 절충하지만 그 절충이 아이한테 가장 이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오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시 잘 아시죠? "내가 만약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저는 이게 좀 뭉클했었어요. "아이하고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기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시계 보면서 인제 몇 분 안 남았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가 아니라 정말 아이를 좀 더 많이 쳐다봐야 된대. 그런데요, 이건 저도 힘든 만큼 여기 계시는 부모님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 해 주세요. 어디 밖에 나가서 다투더라도 엄마가 푹 안아 주고 믿는 구석이 좀 되어 주세요. 그러면 친구하고 속상하더라도 집에 와서 엄마가 푹 안아 준다면 '아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래 나 내일 저 친구하고 안 놀아도 돼. 나는 더 좋은 친구를 또 찾아볼 거야.'라고 하는 힘이 생길 거예요. 가정은 안정적인 상태, 부모님은 아이들의 믿는 구석이 되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요, 뭔가 명확한 정보나 정말 뾰족한 양육법은 아니지만 부모로서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한번 오늘 사색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부모 교육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아이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지내는 관계를 위한 시간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모님을 위한 부모 교육 시리즈 부모 교육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